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이제 거래가 뜸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거래 절벽에 시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좀 체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. 사실 모든 아파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분명 아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낱낱이 판단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늘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12월 달에 거래된 것들은 이제 이 실거래 신고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 절벽이 좀 나타나는 11월 달부터 어떤 식으로 거래가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달에 딱 거래된 84 타입의 모든 아파트들을 한번 들고 와 보게 되었고요.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지만 5개 이상 거래된 아파트는 어디일까?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. 자, 그래서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 두었거든요. 지금 단지 수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. 여러 지역에 참 퍼져 있었고요. 또 구축, 신축 가릴 것 없이 다양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그럼 이런 아파트들은 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다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죠. 뭐냐면 결국 이 거래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물론 이제 우리가 가격적으로 합리적이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단지의 세대수가 많으냐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 같은 한 건이 거래되었다 하더라도 100세대인 곳에서 한 건이랑 1000세대인 곳에서 한 건은 완전 다른 느낌이 될 테니까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바라보고자 이 5곳 이상인 곳들을 세대수와 그리고 세대수 대비 거래량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. 나름의 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. 5건 이상 거래된 단지만 하더라도 84 타입 기준입니다. 무려 20개 단지가 나오더라고요. 이게 정말 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게 맞는가? 물론 12월 달을 기준으로는 이 20개가 정말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는 곳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 20개를 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고요. 그런 것들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보았습니다. 지금 5개 이상이라고 했었을 때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달성군 육아읍에 있는 제일풍경채 센트럴이에요.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노 쪽에 있는 거죠. 지금 예미지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좀 선호되기도 했었고요. 이제 주변에 매물이 워낙 많이 풀리게 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 가격 하락한 시점에 좀 메리트를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무려 9건이나 한 달 내에 거래가 되었고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긴 하지만은 이 세대수 대비 거래량도 무려 0.8%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이제 평균 이상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회색으로 살짝 표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참고로 이 세대수 대비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단지들의 평균치를 한번 구해보니까 0.64%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0.64%를 넘어가는 곳들을 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. 즉 0.7% 이상인 곳들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같이 칠해진 곳이 이제 남구 봉덕동의 앞산 태왕아너스라는 것입니다. 2019년식으로 오래되지 않은 것들이고요. 한 4억대 정도의 가격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세대수 대비 거래량이 제일 뛰어났었습니다. 그래서 좀 눈길이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가격이 좀 메리트가 크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잠시 뒤에 그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인용 일대에서도 단지들이 좀 나오게 되었는데 특히 이제 신축급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상인용 모아엘가가 총 6개의 1%의 거래량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
지금까지 이제 봤던 것들 대체로 보면요. 이 거래량과 세대수 대비 거래량 퍼센트가 받쳐지는 것들은 대체로 좀 연식이 최신축에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오래된 거를 기준으로 봐도 뭐 한 2013년식 정도 수준이고요. 이것도 뭐 같은 유라동 안에서로 한번 비교해 보면 사실 그 동네에서는 최신축에 가까운 물건이다라고 해석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도 이제 2015년식이고 힐스테이트 황금동도 2018년식. 그러면 결국 결론을 우리가 내볼 수 있는 것은 그 일대에서 좀 최신축에 해당하는 것들이, 신축급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격이 괜찮을 때 이 거래량이 좀 잘 나타났던 게 아닐까,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 금리나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당연히 모든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은 받겠지만은 결국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가격까지 잘 고려를 해줘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이제 지금부터 다루게 될 뭐 범어동의 이편한 세상이나 아니면 힐스테이트 황금동, 요거는 뭐 거의 범사에 붙어 있는 곳이죠.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이 사실 비싼 아파트가 맞잖아요. 우리가 흐름을 좀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건데, 이런 것들이 이제 호가 수준이 한 7억을 좀 넘어갔다가 6억 중반대로 좀 조정이 되는 순간에 거래량이 또 다시 한 번 더 많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6억 중반일 때는 확실히 좀 메리트를 느끼는 상황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, 힐스테이트 황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것이 한 7억대, 뭐 7억에 거래된 것도 꽤 있었고요. 7억 초반일 때까지는 매력을 좀 느끼는 경우가 많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자면 앞산 태왕아너스라고 하는 것은 봉덕동에 있는 곳입니다. 사실 이 주변에서 좀 더 핵심이 되는 거는 이 신천뷰가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, 뭐 영무 예담이라든지 아니면 그나마 좀 최근에 들어왔던 봉덕 2차 화성파크 드림 정도가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, 사실 이런 신천뷰가 나오는 게 아니고서는 사실상 학교에 또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오히려 좀 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어서, 요 재건축했던 단지가 아직 4억 정도라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나머지 신축급들은 한 5억을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가 좀 빈번하게 일어났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상인역 모아엘가 파크뷰예요. 이것도 이제 뭐 후순위 분양으로서 좀 유명해졌던 아파트였는데, 사실 뭐 입지라고 했을 때는 건너편에 있는 월성 지역보다 뭐 아주 뛰어나다까지는 분명 아닐 거예요. 그런데 뭐 결국 여기에 맞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느냐가 핵심일 수밖에 없으니까, 사실 이 주변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반경 500m 안에는 신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뭐 아예 없죠. 그나마 이제 지어지고 있는 푸르지오가 앞으로 뭐 괜찮아질 수는 있겠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곳 역시 한 4억 정도 수준이라면 가격이 이제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본 상황일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뭐 테크노폴리스 같은 경우에 제일 풍경채도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게 되었는데, 사실 요 에미지 센트럴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가장 대장급 노릇을 해왔습니다. 뭐 학교에 대한 접근성, 상권에 대한 접근성, 뷰,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받쳐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, 요거에 이제 매수 심리가 여기로 좀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여기는 이제 대형 평수부터 존재하다 보니까 나는 굳이 뭐 대형 평수까지 살고 싶지 않아, 뭐 그런 분들은 뭐 84 타입 정도에서 적당한 가격에 만족을 또 했을 거고요. 자, 그래서 방금 봤던 것들이 뭐 한 4억, 4억, 한 3억 요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,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입지냐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입지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.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 맞는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적당하다라고 해석이 되었던 거고, 또 무엇보다도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들을 우리가 눈길을 갈 수밖에 없으니까,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돋보일 수 있는 시기다 정도로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. 자,
자, 그래서 아까 표를 봤을 때 수성구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것들은 정말 한 단지, 두 단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3, 4억 수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거고요. 뭐 이편한 세산 범어라든지 힐스테이트 황금동 이런 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두 가지만 추가해 보자면 범샘프라든지 수성 롯데캐스터 퍼스트 이런 것들은 지금도 호가가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정말 뭐 수성 롯데캐슬은 이편한 세상이랑 같이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6억대 중반 정도까지 갔을 때는 또 거래가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. 범샘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한 9억대 밑에 거래들도 아마 조금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가 이제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기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매체 자극적인 표현들에 휘둘려 다닐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데이터를 그치는 데서뿐만 아니라 이를 또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. 역시 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또 대구 부동산을 초점 맞춰서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